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님의 신년 발언에 또 모든 금융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좀 해서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SC 위원장 그리고 이더리움 ETF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짤짤한 알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이번에 레리 핑크 형님께서 비트코인 ETF화 할 수 있다면 모든 금융 상품으로 무엇이 할 수 있는지 상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ETF 혁명에 절반밖에 못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모든 것이 ETF화 될 것입니다. 다음 단계에서 금융자산의 토큰화일 것이고 그것은 모든 주식과 채권의 그것만의 식별 코드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합니다. 하나의 총 계정 원장이 기록이 될 것이며 모든 투자자가 자신만의 숫자 신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. 토큰화로 주식과 채권에 관한 모든 불법 활동을 없앨 수가 있고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큰화를 통해 모든 개인의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 수반이 될 거라고 하면 일단 생태계 기반에서도 개인 지갑이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훨씬 더 쉬워야 됩니다. 좀 번거로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더 많이 단순화되고 간소화되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.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리스트 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블랙록 시점 기준점으로 데드라인을 좀 보게 되면 7월 달에 되어져 있습니다. 통상 이제 5월 달 기반에 좀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고요. 1월 달에도 밀집이 많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1월 달의 확률은 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근거적인 요소를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비트코인의 수정 제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됐다라는 거. 근데 반면에 그 안에서 이더리움 수정 제출 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.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SEC가 입맛대로 그걸 추진대로 다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으로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건 1월달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또한 세 번째 이야기로는 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과연 이더리움이 뭐 약간 시세적 조작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정말 없냐? 결함이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 점수, 자산적 평가 점수를 매겼을 때 이상이 없는 자산이냐? 있는 측면이 좀 될 것 같은데요. 이건 아무래도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탈중앙화된 모델이라는 의미는 뭐 제각각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뭐 다양하게 또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거죠. 시세 조작에 있는 근거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ETF가 좀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주말에 또 미리 녹화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ETF 11개사 마케팅 경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. 5개 광고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건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다들 확고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 곡선이 더욱더 완만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아마도 다시 한번 이걸 또 보여드리긴 하지만 금액 ETF가 성장했던 이 구간대에서 이 모기지 사택 부분에 있는 프리미엄을 좀 뺀다라고 해도 그래도 많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금액 ETF만 너무 보다 보면 나머지 쪽을 좀 못 보는 경향성이 있어서 원자재 나머지 ETF를 보았더니 그게 더 훨씬 높게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시청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게 되려고 하면 총 통화량이 늘어나야 자산의
이제 상승에 있는 좀 무거운 자산들은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치거든요.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테더의 점유율이 70%나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테더도 이제 조만간에 분기 발표 직전에 아마 추가적인 매입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왜냐하면 채권에서 쏠쏠한 수익도 잘 가져갔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유 자금이 되면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줄 거라서 조정폭이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내비치고 싶고요. 제발 이 리플의 빵이요, 뭔가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맨날 연사나 뭐 하나 하는데 제발 좀 뭘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? 이제 이 정도 기다렸으면 제발 이제 수학의 시즌도 한번 좀 보여주고 가격에도 좀 영향을 이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그만큼 금융 쪽이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금융 시스템 기반에 있는 아이템이 좋다라고 해서 이 섣불리 빠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. 해킹, 뭐 문제점 이런 거에 더욱더 내 자리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무튼 리플도 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2024년도 금리 인하 시즌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RWA 코인은 분명히 하방을 잘 버텨줄 거고 에이브나 메이커 같은 애들이 좀 잘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다음에 체인링크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남들 대비 조정폭이 좀 약했던 측면을 또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요. 체인링크는 이제 기존의 오라클 기반이 일단 자기의 중추적인 역할이니까 이 오라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ETF가 됐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특히나 이제 은행들, 뭐 멜론은행, 뭐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대부분 이 오라클과 같이 협약을 해서 요즘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더욱더 가속도가 더 많이 붙겠죠. 그래서 이제 체인링크도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던 측면이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도 뭐 없잖아 있고, 그런 게 같이 좀 섞여서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체인링크도 이제 요즘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가격대에 이것도 좀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이더리움은 여전히 갈까요 말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이 안 올랐습니다. 생각보다. 그래서 뭐 수익률, 기대 수익률 대비를 좀 더 낮춰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훨씬 많고요. 비트코인은 여기서 약간 주춤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. 오히려 차라리 BTC 마켓에서 좀 원화 마켓 대비에 있는 괴리를 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는 전략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레이어 2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웹 3.0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 점도 좀 보길 바라겠고요. 시장이 약간 위축기일 때 뭘 보라고 했습니까? 원래 가는 놈만 가는 거 아시잖아요. 예,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블러나 그 다음에 오픈시나 뭐 이런 쪽, 그 다음에 기존에 BRC20이 있는 그런 코인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의 박가논 씨가 주식을 400억 원 주식을 팔아서 400억 원 현금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. 약속을 불이행을 했었을 때 민사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뭐 비트코인의 뭐 위믹스 자금 투입 예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위메이드 입장에 있는 주주분들은 약간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 위믹스가 잘 돼야 위메이드도 잘 되는 건 아마 박가노 씨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 자산운용 쪽에서도 1년 만에 AUM이 1000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4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국내에서는 이거 쉽지가 않죠. 왜냐? 관련된 법률이나 그 다음에 자료 기반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눈치 보고 하느라 지금 급급한 편입니다. 그래서 선물 ETF 부분도 분명히 CME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잠깐 금융위에서 이거 약간 좀 뉘앙스가 그러하니까 일시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다가 다시 한번 게재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한 일도 있기도 있었습니다.
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는 1년 만에 100% 넘는 수익률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제가 뭐 들고 있는 뭐 비토도 그 정도 이상 올라오긴 했으니까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의 이 이더리움 ETF의 이제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인 게 여전히 SEC 위원장이 좀 불편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토시 정신을 위배한다라고 해서 탈중앙화 가치에 위배된다라고 비판을 계속 해왔다라는 걸 보게 되면 정말 통과하기 싫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. 뒤에 가서도 이제 제가 또 주말에 그런 영상들을 또 준비해 놓았던 걸 보게 되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. 정말 싫었던 내용들과 문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또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. 라는 측면도 이제 이더리움이 풀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